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영상에 그 캐나다에서 스몰 비즈니스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,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그 기본 사항을 잘 숙지를 하시고,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집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보러 다니고 가게를 보러 다니고 자기한테 적당한 그런 가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게나 집을 구할 때 그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거든요. 그 realtor.ca라고 제가 그 뭐 주소는 올려 드릴 텐데, 그곳에 보면 지역별로 그리고 뭐 업종별로 그 매매가 잘 나와 있습니다.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, 그 본인이 그 맞는 그런 가게를 찾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어차피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도 이제 한 분 컨택 하셔가지고 그분한테도 얘기를 해주면 또 그분이 적당한 자리가 나오면 또 연락을 주시거든요.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가게 자리를 찾는 게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뭐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데,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국 식당을 하고 싶거나 뭐 스시집을 하고 싶은데 가게 자리는 뭐 중국 음식점이다, 아니면 뭐 피자집이다,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뭐 이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, 뭐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,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그 가게, 기존 가게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뭐 쉬운 예로 여기 환풍기, 덕트라고 하는데, 그 환풍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조리할 때 이제 그게 없으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또 자기가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돼요.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. 몇 천만 원 하거든요.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허가를 받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이곳은 좀 절차가 까다롭거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하고 비슷한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가게를 택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, 권리금도 중요한데,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 권리금이 뭐 어떤 계산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, 뭐 코로나 이후에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권리금은 사실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. 그 주인하고 사는 사람, 일단 주인이 권리금 얼마라고 사이트에 올려놓거든요.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 내고를 좀 하셔야 돼요, 주인이랑.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뭐 지금 식당업이 예전에는 좀 이분이 많이 남았었는데, 요즘 재료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예전만큼 뭐 50%, 60% 그렇게 남길 수가 없습니다. 많이 해봤자 한 20, 30% 정도?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내가 이 정도 권리금을 주고 이 가게를 인수했을 때 뭐 내가 할만한가,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일단 가게를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,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뭐 그 리얼터를 통해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를 다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계약 조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중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게 계약 기간이거든요. 그 건물주랑 그 계약 기간이 몇 년이 남아 있는지, 그리고 이제 뭐 그 렌트비가 얼마인지,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이 뭐 어디서 뭐 가게가 지역이 어딘지, 그리고 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, 그걸 꼼꼼히 따져서 거기에 적합한 권리금인지 그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건 나중 일인데, 뭐 가게를 팔고 딴 사람에 넘겼을 때 내가 산 만큼의 권리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고 장사를 하겠죠.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 이제 오롯이 뭐 이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제 뭐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집니다. 근데 이거 뭐 캐네디언 정서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손님이 끊기고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한 게, 기존에 조금 되는 가게를 인수하면 어느 정도 그런 안정성은 있습니다. 자기가 그 정도 맛만 유지할 수 있으면 뭐 손님이 그렇게 뭐 확 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 상태만 잘 유지를 하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뭐 가게를 노력을 해서 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처음 오셔가지고
가게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, 여기는 물론 개인이 이렇게 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,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. 세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뭐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래서 대부분 여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법인체를 설립을 하거든요. 이게 뭐 말은 거창하지만 그렇게 여기서는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조건이 영주권자 이상이 되는 분이 한 분이 들어가야 돼요. 법인체 설립을 하려면. 그래서 바로 오셔가지고 그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시려면 영주권이 있는 분들을 뭐 섭외를 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게 또 동업은 아니지만 그런 계약 관계가 있으면 나중에는 또 이제 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오셔가지고는 몇 년 좀 경험을 하시고 영주권 받을 때까지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을 토대로 영주권 받으시면 이제 개인이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셔가지고, 그래서 이게 뭐 법인 설립할 때는 뭐 회계사를 통해서 뭐 설립 비용이 한 뭐 수수료까지 해서 한 2,000불 정도, 한 200만원 정도 들면 이제 쉽게 어렵지 않게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장점이 좀 세금을 뭐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세금을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도 있고, 혹시나 나중에 이제 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뭐 불가피하게 닫을 경우에 이제 개인 크레딧에 조금 그런 스크래치가 좀 덜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법인만 없애버리면 이제 뭐 그 크게 크레딧에 상처는 나지 않으니까,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법인을 이제 차려서 하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, 사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다. 물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좋지만 또 이제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될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년 정도의 렌트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렌트비가 500만 원이다 한 달에, 그럼 한 5-6천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그러면 1년 정도는 내가 수익 없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쉬울 수도 있는데, 뭐 이제 여기 와서 일단 시작을 하시면 또 한국만큼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진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또 노력만 하시면 그렇게 뭐 한국처럼 리스크가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 오셔서 한국에서 뭐 100% 계획을 하시면 또 여기 오셔서 많이 다르거든요, 생각하신 거랑. 그래서 오셔서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뭐 시작을 하시면 원하는 그런 바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